깊은 밤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적 있으신가요? 발가락이 마음대로 꼬이고 근육이 뒤틀리는 그 고통 때문에 다시 잠들기조차 겁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낮에는 좀 괜찮은가 싶다가도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로 발등이나 발목이 부어오르는 것을 보면 혹시 내 혈액순환에 큰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실 겁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떨어졌거나 어제 좀 많이 걸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넘기기에는 그 빈도가 잦아질 때 우리는 문득 불안해집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자다가 겪는 종아리 쥐와 다리 부종이 왜 우리 몸의 필터인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지 이해하고 오늘부터 내 다리를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점검하고 조심하면 될지 차분하게 정리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당장 큰 병이 생겼다고 겁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생활 언어로 이해해서 더 큰 부담이 생기기 전에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도록 돕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뵙는 많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 다리에 쥐가 너무 자주 나서 잠을 설쳐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해서 영양제도 챙겨 먹고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다리가 붓고 쥐가 날까요? 라고 묻곤 하십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분들이 겪으시는 통증과 답답함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리 그 너머를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집니다. 다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곳이라 혈액과 수분이 모이기 쉬운 곳인데 이곳에서 나타나는 신호들은 사실 몸 전체의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는 신장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편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교한 화학 공장이자 정수기입니다.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피 속의 미네랄 농도를 맞추고 몸의 수분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의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면 우리 몸속의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부드럽게 움직이려면 칼륨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들이 아주 정교한 비율로 섞여 있어야 하는데 신장이 지치면 이 비율이 어긋나면서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하는 쥐 현상이 나타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신장이 우리에게 다리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신장 자체가 아주 끈기 있게 버티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자기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도 별다른 통증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가장 멀리 있는 다리 끝에서부터 수분이 고이는 부종이나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한 근육 경련이라는 간접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리가 붓고 쥐가 나는 현상을 단순히 근육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내 몸의 필터가 조금 지쳐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은 왜 신장이 지치면 다리에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했던 어떤 습관들이 신장을 더 힘들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내가 그동안 다리 쥐가 나는 걸 단순히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하며 참아오지는 않았는지 본인의 마음을 먼저 한 번만 토닥여 주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내 몸이 나에게 쉬어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큰 진전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신장 신호와 생활 속 원인들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생활 장면은 저녁 식사 때 드시는 짠 음식과 수분 섭취의 불균형입니다. 많은 분이 낮에는 입맛이 없다가 저녁에 얼큰한 국물이나 짭짤한 반찬으로 든든하게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짠 음식을 먹고 나면 몸은 갈증을 느끼게 되고 잠들기 전에 많은 양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신장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이염분과 수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혈액 속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신장은 이를 희석하기 위해 물을 붙잡아 두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다리가 붓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젊은 분들보다 신장의 조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저녁에 먹은 염분이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것이 밤사이 종아리 근육에 압박을 주며 쥐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저녁 식탁에서 국물 한 숟가락을 덜 먹고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대신 입안을 축이는 정도로만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밤사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 과도한 단백질이나 검증되지 않은 즙 종류들입니다. 근육을 지키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과하게 드시거나 몸에 좋다는 말에 여러 가지 건강즙을 매일같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신장은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찌꺼기를 걸러내야 하는데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립니다. 또한 농축된 즙에는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칼륨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올라가면서 근육의 신경 전달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밤마다 다리 근육이 뒤틀리는 쥐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부터 실천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든 농축된 형태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소량씩 천천히 드시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한 끼에 몰아먹기보다는 몇 끼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신장 필터를 훨씬 부드럽게 통과하게 도와주는 지혜로운 선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평소 나의 식사 습관이나 내가 챙겨 먹는 건강식품 중 하나만 체크하셔도 충분합니다. 정보를 다 외우려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단백질에만 욕심을 냈나? 혹은 국물을 너무 좋아했나 정도로만 인지하시는 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오랜 시간 가만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생활 자세입니다. 신장은 혈액순환이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혈액이 온몸을 잘 돌아야 신장으로 피가 가서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니어 분들은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피가 아래에 정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가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신장은 걸러낼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반대로 수분 조절에 혼란을 겪게 됩니다. 저녁에 다리가 퉁퉁 붓는 이유도 결국 아래로 내려간 혈액이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은 틈틈이 발목을 까닥까닥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앉아 계실 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겼다가 펴는 동작만으로도 종아리 근육이 신장을 도와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줍니다. 이것은 신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밤에 쥐가 나는 빈도를 낮춰주는 아주 효과적인 생활 수칙입니다. 이제 우리 몸을 덜 지치게 하는 하루의 흐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밤새 정체되었던 혈액을 희석해주세요. 점심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다리 근육을 자극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식사는 최대한 싱겁게 드시고 식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조금 높게 올리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해보세요. 신장이 수분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밤에 자다가 쥐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발목을 미리 충분히 풀어주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다리를 따뜻하게 해주고 조금 더 싱겁게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장은 훨씬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다리 쥐가 한두 번 난다고 해서 혹은 발등이 조금 붓는다고 해서 곧바로 신부전이 오거나 투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신장은 우리가 조금만 배려해주고 나쁜 습관을 덜어내면 그 상태를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끈기 있는 장기입니다. 다만 평소와 다르게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하거나 다리 부종을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10초 이상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심하다면 혹은 숨이 차는 증상이 동반된다면 그때는 차분하게 병원을 찾아주 치의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오래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정기적인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내 필터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내 소중한 몸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내 몸이 조금 쉬어달라고 보내는 다정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오늘 저녁 국물 한 입을 덜 먹는 마음, 영양제 하나를 더 신중하게 선택하는 그 마음들이 모여 여러분의 평안한 잠자리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고 계십니다.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마음 자체가 이미 건강으로 가는 가장 큰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 중 본인에게 가장 해당된다고 느껴진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녁 식단의 염분이었나요? 아니면 발목 움직이기였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시면 저도 함께 읽어보고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몸의 신호를 이해하게 도와주는 생활의 힘이었습니다.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돕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다리가 가벼운 하루 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전부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계속 정리해 두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